요즘에 인터넷에 뭐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네. 이런 거 치면 막 다 나와요. 네. 자,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이제 프렌드 쉐어링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미국하고 굉장히 동조화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면 이분이 하는 공약이 우리나라 산업에 너무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네. 됐어요. 실제 벌써 4년 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공약들로 우리나라가 지금 수혜를 받은 산업들을 한번 이제 경험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조금만 더 시계를 글로벌하게 넓혀서 보신다면 미국 S&P 500보다 더 오른 나라가 있어요. 오, 그래요? 네. 9월 말부터 굉장히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고 이제 배당주 네. 얘기도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배당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네. 이제 월배당이라든지 네, 이런 네, 네. 것들 어떻게 보면 내 월급에서 추가로 돈이 더 들어온다는 그렇죠. 게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야지만이 네. 내가 꿈꾸는 네. 그런 월배당 이런 것들 투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천해주고 싶을 만한 포트폴리오나 전략이 있을까요? 자, 저희가 이 배당에 대한 얘기를 전 연초 작년부터도 계속 많이 했는데 저희가 일단 예상한 대로 네. 특히 배당에서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월 배당, 네. 월 지급식 배당 상품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내가 방송할 때마다 늘어요. 처음에 30개, 60개, 80개 지금 진짜 거의 배수로 늘어가고 있고 상품 가지수가 늘어나는 만큼 실제 들어가는 투입 자산 금액도 굉장히 커져서 거의 월 지급형 배당 상품이 이제 배당 상품 중에서는 지금 거의 자리를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베이비 부머의 은퇴하고 좀 맞물리다 보니까 네. 이런 수요가 딱 이제 맞아 떨어진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하면 이제 월 지급 매월 받는 배당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수요도 많고 포트폴리오도 진짜 실제 편입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아마 월 배당 한번 검색해 보시면 수익률이 진짜 막 10%, 뭐연 11%, 12%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 가까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배당은 거의 다 커버드 콜이에요. 제가 커버드 콜을 한번 잠깐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월 배당 상품에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주는 건 거의 커버드 콜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커버드 콜이 좀 너무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이제 이 배당 수익 때문에 커버드 콜이 많아지는 거라서 근데 제가 커버드 콜을 조금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가면 커버드 콜은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사고 그 다음에 콜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자산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하거나 약간 떨어질 때 좋은 수익을 내고 오히려 이제 주가가 상승하거나 나의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지나치게 상승하면 커버드 콜은 수익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커버드 콜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제 저는 이걸 약간 두 가지 전략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50대가 넘었고 진짜 은퇴 자금으로 지금 당장 월급이 필요하다. 네.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커버드 콜처럼 굉장히 배당 수익을 높게 주는 상품을 좀 편입을 시켜서 따박따박 받는 월 수익금을 늘려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좀 젊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은퇴 안 하셨어. 그래서 다들 이렇게 은퇴까지는 20년, 30년 정도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당장 배당을 받아도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배당 성장주 ETF가 저는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커버드 콜의 장점은 배당이 높게 나온다는 거지만 주가 자체가 높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수익금을 다 배당으로 떨어버리니까. 바로, 네. 예. 그런데 배당 성장주의 특징은 뭐냐면 내 자산 가치도 올라가면서 배당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내가 가져가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배당을 하면서도 성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성장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작년부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슈드라고 하는 배당주 ETF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배당 성장주인 게 10년 이상 꾸준하게 배당을 늘린 종목들, 기업들을 편입시켜서 만든 ETF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하면 내 투자 원금도 늘어나고 내 배당 수익률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이게 올해도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슈드를 카피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ETF도 인기가 많아요. 미국 배당 네. 다우존스 ETF가 있어요. 이게 미국의 슈드를
카피해서 만든 ETF인데 이게 각 자산 운용사별로 다 나와 있어요. 네. 수수료 경쟁 때문에 수수료도 되게 싸졌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비용도 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은 약간 올라 있기는 한데요. 이게 뭐 짧게 가지고 있으실 게 아니라면 네. 저는 꾸준히 가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또 하나의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대선입니다. 네.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대선인데 네. 사실 주식시장 영향 네. 정말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동안 대선에서 네. 시장이 어떤 흐름을 받아왔고 네.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될 네. 경우 뭐 해리스가 당선될 네. 경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진짜 그거에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이 요즘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법안 중에 하나가 IRA 법안인데요. 네. 이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해서 말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에요. 네. 근데 말은 그런데 내용을 다 까보면요.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겠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친환경 정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이 친환경에 되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그 다음에 친환경 정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대한 수혜를 우리 받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정말 수출 잘 됐고 플러스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얼마나 작년 맞아요. 바이든 시기 때 수익 많이 났습니까? 네. 자, 우리나라가 이 미국의 이제 프렌드 쉐어링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미국하고 굉장히 동조화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면 이분이 하는 공약이 우리나라 산업에 너무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네. 됐어요. 실제 벌써 4년 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공약들로 우리나라가 지금 수혜를 받은 산업들을 한번 이제 경험을 했던 거죠.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넥스트 4년이 누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11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이다라고들 얘기를 네, 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 양쪽에 누가 되든지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지 맞아요. 많이들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 미국 대선 그 시나리오별로 네.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그러니까요. 네. 투자법은 네.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요즘에 인터넷에 뭐 트럼프 수혜주, 해리스 수혜주 네. 이런 거 치면 막 다 나와요. 네, 다 네. 나오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트럼프를 경험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네, 아시죠? 바이든 네. 직전에 트럼프를 경험했었잖아요. 그때 생각을 잠깐 떠올리시면 트럼프는요. 가장 해리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 한 3가지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관세예요. 관세. 이제 관세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물건을 팔 때 거기다 엄청나게 세금을 붙이는데 특히 대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60% 이상 매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했었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들이 좀 많아요. 왜? 관세라는 게 물건을 파는 그 나라에 매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만약에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물건 가격을 사는 사람들이 어차피 지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자 그럼 미국 시민들이 이 물건 가격을 모두 다 이 올라간 물가를 감내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방위비 관련한 이슈들도 뭐 저희 겪어봤죠. 우리 딱 트럼프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 미군 부대에 대해서 주둔 비용 많이 올려달라고 얘기해서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는 전 세계에 미군들이 지금 가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된 대가를 받고 싶다. 대만도 마찬가지고 한국 너희 잘 사는 나라니까 더 내고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의 보호를 받고 싶으면 더 많은 방위비를 내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 이게 이슈가 되겠죠. 자 그런데 플러스 실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금 3년 동안 아직 끝나지 그렇죠. 않고 계속되고 있고요. 있죠. 그다음에 중동에서 지금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언제 더 확산이 될 지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의 완강한 이 방위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까지 겹치다 보니까 트럼프 수혜주로 지금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방산이에요. 네, 방산. K방산이에요. 네.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가장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가격에 가성비가 높다라는 평가를 해외에서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방산 ETF 수익률이 1년 동안 얼마가 올랐는지 혹시 예측이 가능하실까요? 많이 올랐을 것 같긴 한데. 많이. 저도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방송 찍기 전에 딱 확인해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K방산 ETF 수익률이 80%가 넘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은 사실 더 올랐겠죠. 네. 근데 어쨌든 방산이 이제 뭐 트럼프 스웨즈라고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친환경 정책이 지금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웃기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요,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지탱했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이 화석 연료를 쓰는 이 자동차 산업을 좀 더 자기는 더 지원하겠다라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해리스와 트럼프가 가장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공약들이라 이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수혜를 받을지가 눈에 확실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방산, 뭐 전기차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쵸. 보면 우리나라 그냥 자동차 회사들, 네. 뭐 현대기아라든지 네,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네. 필요는 있겠네요. 네. 상황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미국 얘기 계속했는데 네. 서학개미들에게 올 연말까지 좀 네. 증시에서 챙겨볼 것, 그리고 네. 주목해야 될 ETF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네. 추천을 해주시죠. 지금 서학김이라고 하면 네. 보통은 다들 미국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연상하시잖아요. 네.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M7을 비롯해서 대단한 테크 기업들이 거의 다 그쪽에 상장이 돼 있고 전 세계 혁신 기업의 대부분이 다 미국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앞서가는 이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고 앞서간 기술에 투자하고 싶다라면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조금만 더 시야를 글로벌하게 넓혀서 보신다면 미국 S&P 500보다 더 오른 나라가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 나라가 바로 어디요? 인도입니다. 네, 인도도 미국이 올라가는 산업 성장의 수혜를 제대로 받은 나라다 보니까 인도 성장성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가 좀 약간 이제 안 보고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였던 네.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 9월 말부터 굉장히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중국입니다. 9월 말에 중국의 인민은행하고 중국의 뭐 금융감독, 그다음에 증권관리협회에서 동시에 증시 부양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내놨거든요. 그 이후에 중국 증시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중국 증시가 상하이, 심천, 홍콩 3개가 있거든요. 이 3개가 다 같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중국 ETF 혹시 사놓고 안 보고 계신 거 있으시면 한번 계좌 한번 열어보세요. 완전히 저도 옛날에 이제 거의 포기했거든요. 3년 투자했는데 거의 마이너스 50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계좌가 갑자기 거의 다 올라왔어요. 특히 CSI 300 ETF들 되게 많이 투자하셨는데 CSI 300은 상하이랑 신천에서 300등 안에 들 정도의 굉장히 대형 우량주로 만들어진 ETF인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더 놀라운 건 차이넥스트라는 ETF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뭐냐면 신천에서도 나스닥처럼 IT 회사라든지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구성된 거거든요. 근데 차이넥스트는 1년이 아니라 1개월 만에 수익률이 지금 70%가 넘어갔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요, 반등을 할 때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해요. 그래서 사실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게 반등을 하는데 아마 저처럼 굉장히 오래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렇게 반등을 해도 이제 겨우 원금 왔다라는 수준일 거예요. 아마 네네네. 이미 오래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리고 중국은요, 사실 지나치게 낮았던 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이제 밸류에이션을 본다라는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미국 증시는 많이 오른 만큼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고 약간의 고평가되어 있는 국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에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고 주식으로 본다면 가장 싼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외면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기가 어려워서. 네, 그래서 사실 외면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번 좀 믿어볼 만한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실제 증시가 반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부양에 성공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면 저는 사실 중국 증시 아직까지는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도 많고 저평가된 기업도 많기 때문에 연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대상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실 만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인하되는 방향성은 맞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채권, 현 상품 가지고 포트폴리오에 좀 더 편입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기간이 긴 채권들 말씀이시죠? 그렇죠. 장기 채권을 1년이나 2년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정말 국내 채권이라든지 뭐 리츠라든지 그리고 배당까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들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도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방송 잘 지켜보시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조금 전 얘기하셨던 중국과 인도까지도 저희가 시장을 보는 시야를 좀 키우면서 공부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김영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